투자는 민첩한 여우처럼. 안녕하세요, 기술적 분석 사이클 투자자 샌드폭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 금값 한돈 얼마 100만원 분석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밥 핸더슨의 인터뷰 자료인데요, 이 인터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어서 기술적 분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금을 공격적으로 사도 되나, 포트폴리오를 추가해도 되나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금이 소위 안전한 피난처 자산으로 간주되고, 즉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 걱정하거나 세상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 그들을 불안정하게 만들 때 금으로 가는 경향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쪽으로 자금이 몰린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이, 금 가격은 최근 몇 차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올해 들어서 약 11% 상승을 기록했고, 어떤 요소들로 인해서 금 가격이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는지 질문을 했고요. 이에 대한 답은 가장 최근에는 금리에 대한 관한 것이었고, 연준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금 가격이 11% 상승한 것을 견인했다. 그리고 1년 내내 가장 많이 변동한 게 11월 달이었고, 연준은 이제 1년 반 동안 금리 인상에서 이거를 중단하고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현재 시장이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 가격에 큰 상승을 가져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과 채권도 함께 반등을 촉발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금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는 이 어떤 면에서는 모든 투자에 대해 낮은 이자율이 더 좋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주식과 채권에 대한 투자는 미래의 일종의 소득이나 가치를 받기 위해 지불한 경향이기 때문이고, 금리가 낮다라는 것은 금리가 높을 때보다 오늘날 더 가치가 높다라는 걸 의미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금에 관련해서는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그것이 금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지만, 상대적으로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 더 적은 이자를 벌고 있다면은 금에 비해 기회비용은 더 적고, 그래서 금에 대한 매수를 촉진하는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을 때 이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하죠, 이게 기존에는 5.5%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전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돈을 1년간 벌 수 있는 돈이 5.5%인데 낮아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을 때 여기서 이제 채권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금에 대한 수요가 몰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과거의 이 스태그플레이션 사례처럼 다시 한번 물가 상승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증가되면은 결국에 금의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돌아온 장세에서 충분히 2,400불 갈 수 있다라 보고, 한 5년 정도 봤을 때 5,000불 레벨, 금값은 한돈에 100만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금 가격을 오리락 내리락하게 만드는 다른 요인은 또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경제가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스트레스가 발생될 때, 추가적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있을 때는 금리의 가치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 가지 예로 10월 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금 가격은 단기적으로 급등했고, 그 이후로 몇 주 동안 온스당 1,800달러에서 약 2,000달러로 올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사건이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당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금의 급등도 그때 당시에 또 일어났고, 또한 팬데믹 기간에도 금은 급등했으면 금의 차트를 볼 수 있고 여기서 금의 급등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지정학적 이슈들, 이런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돈의 증가가 발생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군사비를 목적으로 돈을 더 많이 사용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하는 등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자가 증가하고, 그 이자를 또 발행을 통해서 돈을 충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이 풀리는데, 그러니까 통화량이 풀리는데 한 가지 기인을 했고, 이런 부분에서 금 가격은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오른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팬데믹 기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대략적으로 1경원 가까운 돈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금의 가격이 올랐다라고 보는 게 더욱더 맞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람들이 금을 사는 이유는 단순히 낙관적인 생각이 아닌데 또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매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금을 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 질문이 있네요. 하지만 1년 반 동안 금리가 꾸준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 랠리는 금에서 그런 움직임을 볼 수 없었다. 왜 그랬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지난 1년 반 동안 이자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최근에 랠리 이전에 금은 전혀 많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금은 훨씬 더 낮아야 됐는데 이 금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브릭스 국가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국가들에게서 이런 신흥 국가들의 매입력이 크게 급증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미국의 강한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금은 상대적으로 강하게 버텨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금 가격은 이런 금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금 자유로운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시장이 현재 형성되었기 때문에 돌아온 장세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때 다시 한번 더 튀어오르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인터뷰 내용 영상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를 볼 건데요. 자, 일단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제가 분석한 이 기점부터 계속해서 뭐했다? 우상향 흐름을 밟으면서 엄청난 강세가 일어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1년간 굉장히 우수한 성과를 금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 제가 가장 최근에 이렇게 분석한 관점들, 이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강세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올라간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이번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캔들이 나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신고가 부분을 다시 한번 터치했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게 되면은 한번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데 기본적으로 시간은 필요로 하지만 결국에 이런 윗꼬리 캔들은 지나고 봤을 때 뭐다? 이 매집형 캔들로 보이는 게 많이 관측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결국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바뀔 때 그 이후에 금가격은 다시 한번 폭등 랠리를 밟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조정은 한 번 더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일단은 한 번의 상승파동, 눌림 조정, 두 번의 상승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되돌림 조정 파동이 한 번 더 발생될 수 있겠고 이 구간은 강한 지지 레벨로 재현될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조정세가 나왔을 때 이 구간과 이 구간에 그리고 이 구간까지도 하단을 열어놓고 봤을 때 결국에 뭐한다?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금 가격은 일본 캔들 선상에서는 이 단기는 뭐한다? 조정세를 밟는 구간에 와있다. 그러나 중기와 그리고 장기는 이런 인플레이션이 더 증가하는 시대적 배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금값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값 한돈 100만원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금은 느린 사이클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3개월의 흐름에서 봤을 때 가격은 우상향을 하더라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느긋느긋하게 보면은 금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살펴봤고요. 자, 은 차트도 봐야겠죠. 은도 마찬가지로 이 장기 수렴 이 구간 한 번에 돌파가 나온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 캔들 선상에서는 한 번에 이 조정, 빡센 조정 나오고 반등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이 조정세로 전환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뭐 이제 커머셜 스탑딜러가 눌러서 못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 실제로 보면은 얘들 그냥 올라갈 때마다 숏 계약을 차곡차곡 쌓았던 거고 여기서 숏이 있었고 여기서 숏이 있었고 여기서 숏 있었고 숏 짰다가 내려오니까 이제 뭐한다? 본절 구간이다. 현재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들 크게 뭐 수익 본 거 없고요. 거리 수수료가 더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겠고 실적으로 이런 커머셜 스탑딜러가 수익을 보려면 여기까지 빠져줘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빠지기는 조금 상당히 힘들 것을 보여지고 한 빠져봐야 한 이 레벨이 되지 않을까. 23불 레벨 한번 여기서 빠지고 매물 그리다가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그림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결국에 한 번의 상승은 없습니다. 상승한 사이클 선상에서도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매물을 그리면서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현재 흐름은 굉장히 좋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주봉 캔들을 보면은 은가로 다 왔습니다. 현재 크게 보면은 이 장기 커브 핸드 패턴 나오면서 자 이제 돌파로 이제 올라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다 라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실제 이렇게까지는 올라가지 않더라도 보통 한번 이 35불 레벨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조정받고 매매사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경우가 조금 더 높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변동에 마음이 흔들리면은 안 되겠죠. 특히 실물 금과 은은 굉장히 느긋하게 바라봤을 때 좋은 결과가 함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골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여기 실버바도 되게 많은 다양한 제품들이 있고, 현재 환율의 조정세로 인해서 진공 실버 1kg 바는 굉장히 여기 저렴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골드 브랜드가 굉장히 품질도 뛰어나고 특히 이 진공 실버바 보관도 용이하고 굉장히 디자인도 심플하고 이쁩니다. 이 유니콘 모양 굉장히 이쁘고요. 저도 이 브랜드 바를 현재 선택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양한 관련된 제품들로 확인할 수가 있으며, 여기서 이제 골드 돈당 가격과 그리고 금은비, 금과 은을 교환하는 비율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